차규근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관님과 우리 처장 대행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 의원님들께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감사관과 검사들의 위정,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 남용, 직무유기의 각각 사례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양부남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법 왜곡죄가 왜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김성태 정인의 이제 법사위원장실 출입 관련해 가지고 뭐 약간 소동이 있었습니다. 김성태 정인의 이제 발언에 의해서 해프닝이었던 걸로 물 마시러 들어갔던 것이고 법사위원장 우리 위원장실에 있었던 위원들하고 전혀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왔을 때 9시 57분 정도 들어왔을 때 벌써 김성태 정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혀 이 접촉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왜 국민의힘들이 저렇게 반발할 것인가? 그 이유는 그거라 생각합니다. 정인의 오염 가능성이겠죠. 그 때문에 국민의힘들이 반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정인의 오염 가능성 이미 2020년에 김학의 전 차관의 파기환송 대부분 판결에서 이렇게 법정에 출석할 참고인을 미리 검사실에 두 분 불러가지고 면담한 거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담보가 되지 않으면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파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국정조사 현장에서 수원지검 검사실, 대장동 사건의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서 나중에 법정에 출석할 피의자들 참고인들이 수도 없이 조수도 변호인 참여도 없이 면담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국민의힘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문제인식을 안 가지시는 겁니까? 과연 법정이 정의의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 장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네, 그렇습니다. 처장 대행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이 횡행한다 그러면 아무리 법관이 공정하게 재판을 노력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부분 판결에서 확인했고 면담도 수사 절차와 같이 적법 절차가 순수해야 된다는 말씀 맞는 말씀.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면담 조사에 관한 법적인 좀 통제가 필요하다.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출정조사 이번에 많이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전에 한명숙 총리 사건 때 이미 출정조사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출정조사 금지법 경찰을 불러서 조사 안 합니다. 구치소 가서 조사를 합니다. 검사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불렀던 거예요. 한명숙 사건 직후에 국회가 검찰처럼 출장 조사하도록 구치소 가서 조사하도록 그런 법안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런 쌍방울 대북선 이런 진술 조작 논란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법안 국회 발의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두 분 처리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하여튼 뭐 저희 법무부는 적극 공감하고 입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안을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원 참고인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예, PPT 됐나요? 네. 참고인, 이거 참고인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저희가 조금 변경했는데요. 자, 이 표를 보면 참고인이 대통령 비서실의 직권을 남용해서 부동산원 임직원들로 하여금 2020년 7월 16일, 7월 30일, 8월 13일 통계를 조작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참고인, 청와대 교통비서관 언제까지 근무하셨죠? 제가 2020년 7월 24일 날 금요일 날 오전까지 근무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토부 차관으로 임관된 거 2020년 11월 맞죠? 11월 2일입니다. 네. 그럼 참고인은 청와대를 그만두고 나서도 비서관으로서 조작을 지시하고 조작된 통계 결과를 보고 받았나요? 짧게. 그래서 저걸 보면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서관을 그렇죠. 그만둔 사람이 어떻게 8월 13일, 7월 30일 날 이렇게 조작된 통계에 대해서 직권을 남용할 수 있죠?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차관으로서 대통령 비서실의 직권을 남용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죠, 일단. 예, 예. 그래서 이 자체는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참고인 잠깐 계시고요. 장관님. 예. 이상윤 검사가 21일 국정조사 때 감사원에서 받은 메시지 중에 필요한 부분만을 부분으로 제시했다. 수사에 이렇게 활용했다. 발언을 했어요. 전 굉장히 이거 자백진술이라고 보는데요. 즉 메시지의 전체 맥락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일부만 발췌해서 보여줬다는 건데 그럼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한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발췌본에 따라서 이루어진 진술의 신빙성 우리가 인정할 수 있나요? 없죠. 이것 외에도 이렇게 메시지가 일부 편집되거나 조작된 거 제가 정말 국정조사 과정에서 계속 보여드렸거든요. 이 증거들을 통해서 기억 진술이 조작된 과정 국정조사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방금처럼 지금 참고인이 하지 않은 일도 했다고 공소장에 버젓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드러나니 검찰도 공판 도중에 슬그머니 공소장 통계 조작 단어를 수정으로 변경했어요. 이거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직무대행님. 예. 이 감사원은 TF 다시 구성해서 다시 쇄신하겠다. 이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검찰에서도 이 통계 사건에서 드러난 우리 검찰의 문제점 이거 다시 관련해서 명확한 조치하셔야 되지 않나요? 의원님이 저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이어서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네. 예를 들면 카톡 메시지 전체도 내야 될 것이고 이런 네. 조치들은 분명히 취하겠습니다. 네, 그런 조치 반드시 좀 취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는데 제가 이거 꼭 좀 짚을게요. 감사원 우리 사무총장님. 예. 지금 제가 정말 이 감사원의 쇄신 의지를 저는 국정조사 확인했다고 해서 굉장히 기뻐했는데 오늘 이런 쇄신 노력에 무색하게 제가 오늘 뜻밖의 제보를 받았거든요. 감사원이 MBC에 보도 게재 중단 등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이거 방송 이틀 후 발송한 것 같거든요. 제가 하필이면 제가 나온 방송이었어요. 자, 우선 제가 그 전부터 요청한 자료는 어제 오후에야 10건을 자료 10건을 들고 와서 이거 열람하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언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하신 것도 이것도 저는 상당히 유감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 지금 해당 보도가 이 국회의 국정조사 청문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감사관의 답변 그리고 그에 반하는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 이런 거 바탕으로 국정조사의 상황을 알리는 저는 일반적인 보도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문서에 보면 문서에서는 연출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연출 여기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왔던 우리 손정구 감사관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강압조사 하지 않았다. 그 장면도 지금 그 영상에 명확히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현장에 나왔던 사람들은 그 피감사자들은 나는 그것이 손정구 감사관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물론 그 워딩을 아마 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누군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쨌거나 나는 그런 부당한 감사를 받았다고 생생하게 다 증언했거든요. 이 영상에서 본인이 부인한 장면을 빼고한다요? 아니죠. 그리고 이 문제를 MBC만 보도했나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이 손 감사관에 대해서 그리고 MBC에 대해서만 이런 공문을 보냅니까? 이거 정말 저희가 여기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 당시에 언론 재발 물리기 이거 정말 재탕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 굉장히 정말 우려스럽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답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정말 사무총장님 그리고 우리 감사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원이 보이고 있는 이 쇄신의 의지 제발 꺾이지 말고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이 언론에 대해 이렇게 즉각 대응할 이 역량을 바로 그 부분에 쏟아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소명 기회를 주시면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MBC 9시 뉴스에 이 기사 도입부에 이제 지난 21일 이 단독 증인으로 참석한 그 손정구 감사관의 사진을 장시간 띄워놓고 그 이제 술 먹고 감사, 조롱 협박 감사, 허위 진술 강요하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손정구 감사관이 한 행위인 것처럼 이 특정이 돼 있어서 손 감사관이 그 다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전화를 많이 받았다. 너냐? 그래서
가족들 자기도 애들도 있고 한데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드린 거는 그 인트로 부분 처음에 도입하는 부분에 손정국 감사가 혼자 여기 참석하셨는데 그 사진을 띄워놓고 계속 뉴스를 진행하니까 그 부분은 좀 편집을 해달라 빼달라는 취지지 그 전체 진행 과정에 손 감사관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을 빼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총장의 이 공문 보면요 그런 요청 사항은 아니고 아니요. 만약에 지금 사실이라고 하면 그 부분대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아니 그거는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문을 보낼 때는 미리 상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공문까지 간 겁니다. 어쨌거나 질의 취지에 대해서는 사무총장님, 그걸 왜 사무총장님이 공문을 보냅니까? 아니 지금 그것을 저희는 본인이 하면 본인이 했지 그걸 왜 감사원에서 보냅니까? 그 공문을? 이제 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보고를 왜 사무총장이 원장께 드려서 그 감사원에서 그것이 공문이 가게 하죠? 그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리고 감사원은 다시 한번 지적하는데요. 제가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그때도 손종국이었나? 송종국? 그 감사관 한 명 우리가 증인으로 불렀어요. 근데 국토부 직원들 많은 사람들에게 강압감사, 억압감사, 심야감사, 욕설감사, 술 먹고 감사, 조롱하는 감사했다고 지목된 4명이 있었어요. 그 4명이 그날 우리가 한 명만 불렀는데 그날 나머지 2사람 여기 와 있었죠? 4명 다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 2명 누가 불렀습니까? 그때 누가 불렀습니까? 감사원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지적하는데 또 자꾸 이러십니까? 김영동 간사가 자꾸 옆에서 얘기해서 제가 여기서 정리하는데요. 그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감사원이 할 내용이 아닌 거죠. 그럼 어디 무서워서 지금 재심이 요구하겠습니까? 요청하겠습니까? 자,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용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